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최근 핵무력을 법제화한 데 대해 미국 상원 주요 의원들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포기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공식화했다는 지적과 함께 재앙적 오판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미국은 영내 미사일 방어 역량과 핵 억지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이노프 의원은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해 선제 공격이 가능하게 된 데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노프 의원은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는 실망스럽지만 우리가 늘 알고 있던 대로 김씨 정권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공식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과 동맹의 영내 미사일 방어 역량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해상 발사 핵순항 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많이 늦어진 미국의 핵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전 세계적인 위협에 대해 조금도 방심해선 안 된다며 이것이 북한의 핵 사용 위협을 억제하고 김씨 정권의 도전적 행위에 보상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이날 VOA에 북한의 이번 정책 변화는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이는 재앙적인 오판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특히 자신은 바로 이런 이유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와 북한 지도자들과의 조건 없는 만남에 대한 의지를 계속 지지한다며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건 없는 만남 제안에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원비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공화당의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 의원은 북한 내 정보 환경의 변화를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웬스트럽 의원은 이날 VOA에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 검열되고 거부되는 잔혹하고 억압적인 감시 국가에 살고 있다면서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북한의 검열을 우회하고 그들의 선전에 대항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의 정보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하이오주가 지역구인 웬스트럽 의원은 우리는 김정은의 사악한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수감됐던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출신의 오투 원별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북한이 핵 선제 공격 법령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이미 검증된 북핵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고 동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한 양국이 북한의 핵 선제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에 핵 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검증된 정책과 절차를 갖고 있고 여기에는 동맹과 매우 긴밀한 협력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선제 공격 법령 채택 관련 보도를 알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과거에도 해온 일로 현재 상황에 도움이 안 되며 영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발언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북한이 전략 핵무기를 실험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가정적 상황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영내 동맹,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북한의 상황을 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핵무기 선제 공격을 법제화했지만 미국과 한국의 안보 정책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관측했습니다. 대신 미국의 확장 억제력과 해구산, 사드 등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 보복 등 단호한 경고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미국 해군 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북한의 핵 선제 공격 위협 앞에서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접근법을 바꾸기보다는 기존의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13일 VOA에 북한의 위협이 전혀 놀랍지 않다면서 미한 동맹은 계속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는 한반도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맞서는 핵심적인 방어 장비라며 현 상황에서 사드를 제외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자체 핵무기 대신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미한 동맹의 현행 방위 전략은 한국을 방어할 역량을 이미 갖췄다면서 북한의 선제 공격 위협으로 인해 미한 양국의 대북 군사 전략이나 작전 계획이 수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ur defense plans are sound. We are capable of defending South Korea. What is important to understand is that his words about using nuclear weapons makes it all the more important that we have strong extended deterrence, the nuclear umbrella.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 측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조만간 경고할 것이라면서 핵무기 사용 시 보복 등 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f they should use their nuclear weapons against South Korea, we would not take our retaliation off the table. In other words, that they just couldn't do it and get away with it. I assume we have channels open that we can talk, and obviously you don't want to go, public. 켄 고스 미국 해국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도 북한은 지금 강대국들 간 패권 경쟁 속에 자리 잡았고 이는 곧 미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며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크게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 서해에서 선박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이달 들어서만 최소 4건이 포착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불법 환적지로 지목한 북한 해역인데 최근 중국 선박이 신호를 송신한 곳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8일 북한 서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북한의 초도 기준 서쪽으로 약 13km, 북한 남포에서 서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지점에 길이가 70m와 50m로 추정되는 선박 2척이 50m 길이의 또 다른 선박 한 척을 가운데에 두고 접선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 등이 지적해온 전형적인 선박 간 불법 환적 형태입니다. 이보다 이틀 앞선 지난 6일에는 60m 길이 선박에 80m 정도인 선박이 접근하는 듯한 장면이 찍혔습니다. 지난 1일과 2일에도 각각 선박 3척과 2척이 서로 바짝 맞대고 있는 장면도 확인됐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최소 4건의 환적 의심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선박들이 맞닿은 장면으로 불법 환적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를 새로운 불법 환적지로 지목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견된 선박들이 앞서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지적한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만큼 선박 간 불법 환적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환적 의심 행위가 벌어진 해상에는 현재 터그선, 즉 중국의 예인선으로 추정되는 선박 2척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B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을 통해 해당 지점을 살펴본 결과 선적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예인선 2척이 위성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에서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중국 선적의 예인선들이 포착됐었습니다. 이들이 위성 신호를 보내고 있는 예인선과 같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예인선이 등장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만큼 동일한 선박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예인선은 바지선과 같은 동력이 없는 선박을 끌 때 주로 사용되며 바지선은 석탄 등 고체 형태의 물체를 한쪽 선박에서 다른 쪽으로 옮길 때 활용됩니다. 따라서 불법 환적 의심 선박이 연이어 포착된 해역에 예인선까지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일대에서 불법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최근 핵정책 법령 제정 등 북핵 위협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박 장관은 14일 그로시 사무총장과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최근 핵정책 법령을 제정하는 등 핵 선제 사용 위협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단합해
단호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그로시 사무총장의 최근 보고서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핵시설의 주요 진전 사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제공하고 있는 데 대해 평가했으며 박 장관은 앞으로도 IAEA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IAEA 이사회 성명을 통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평가하고 4번 갱도로 이어지는 도로에서도 새로운 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관찰했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협력기구 글로벌 펀드가 의약품 공급 등 대북 지원에 제약이 있다고 밝히고 관련 우려를 북한 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지원하는 국제협력기구 글로벌 펀드의 공보실은 13일 대북 지원 활동 진행 상황에 대한 VOA의 질문에 현재 북한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지원금 관련 활동을 이행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런 점들이 결핵과 말라리아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우려를 북한 당국에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설립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글로벌 펀드는 지난 2010년부터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환자 치료와 예방을 위해 1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으며 지난 2018년 2월 북한의 특수한 사업 운영 환경이 이사회 요구 수준에 부합하지 않고 지원금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대북 사업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